주제 세팅 단락이에요.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올 때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정리하셔야죠. 그러니까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볼 텐데, 여러분 1단락을 딱 내용 읽자마자 두 글자가 기억이 나야 돼. 기억이 안 나는 순간 여러분 바로 터져요. 바로 자아 정체성입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한 거냐?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 잠깐 따라올까요? 이 개념을 지금 평가원 계속 써먹고 있거든. 근데 아직도 뭐가 문제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기도 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언제까지 중세였을까? 일제시대까지 중세였을 거 아니야.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요, 근대화 그리고 현대화를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진짜 정통으로 두들겨 맞아. 100년이 뭐야? 1945년에 광복하고 6.25 전쟁 터지고 나라가 수습된 게 빨라봐야 1960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는 1960년부터 이제 2020년이라고 하면은 한 60년 동안 만들어진 건데 중세, 근대, 현대가 뒤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세대 차이가 나기도 났지만 여러분 되게 제일 친한 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야? 우리 조카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제일 좋아하더라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그래, 우리 조카조차도 중세적인 가치관이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 자, 어쨌든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아셔야죠. 자,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냐? 그냥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 같은 건 없었다. 그런데 근대로 넘어가면서 인간은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야?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잖아. 그럼 봐봐. 신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이 지문을 풀어보신 학생들은? 이응비응. 운명이라고 불렀다. 운명과 대립되는 개념이 뭐다? 자유의지다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자유의지로 자아를 찾으면서 살아가야 된다인데, 자, 이거를 문학에서 다루면 우리는 고1 때 첫 작품으로 배웠던 게 뭐니? 윤동주의 자화상이죠. 됐니? 수능으로 들어오잖아. 몇 번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일단 동양에서는 누가 있었니? 신채호의 아와 비아의 투쟁. 자기 자신의 아, 그리고 비아와의 투쟁. 이해됐어요? 또 뭐가 있었을까? 서양에서는 칸트의, 이게 공교롭게도 다 15평가원이에요. 왜? 수능의 역사도 2014년도부터 사실은 다시 쓰여진다 그랬었잖아. 즉, 수능, 국어의 정체성조차도 언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때 확립이 되기 시작을 한 거야.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확립이 된 건 딱 이때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했어. 별건 없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지만 그 동시에 감정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필기 정리하시고. 자, 이 내용이 되어 있어야 여기로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잡고 계시면 되겠고, 한 10초 정도, 20초 정도 잡고 오시면 되겠어요. 필기 여러분. 자, 그럼 봐봐. 필기에서 뭐 어떤 문제가 생겨? 필기 공간이 없잖아. 없어. 왜냐면 지문은 들어가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치? 어디다 필기했어야 될까? 지문에다 필기하실 때 부족하면 노트에다 필기하시는 거고, 노트는 가지고 다니셔야 되겠죠, 이제? 네. 없으면 드릴 건데, 봅시다. 자, 하이데거, 현존재요. 인간을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재라고 정의했다. 봐봐. 자기 존재. 결국에는 바꿔 얘기하면 자아죠. 녹색 나펜을 칠게요. 자기 존재. 삶의 실존. 내 존재가 뭐야? 실존으로 살아간다. 하이데거에 따른 현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가 있다? 정해진 운명과 실존은 대립적인 개념이죠.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자, 결국엔 똑같은 내용의 반배역이에요. 현존재는 뭐다? 운명이 아니라 실존이다. 그리고 그 실존조차도 뭐로 만들 수가 있다? 자유의지로 만들 수 있다. 알고 있는 자유의지도 써봅시다. 스스로 만들어낸다. 존재 이유는 자아다. 계속 볼게요. 2달러. 자, 그런데 현존재는 자신이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현존재는, 봐봐. 자, 문제는 중세적인 인간은 운명에 따라 살아요. 근대적인 인간은 실존으로 살아가지만 그 근대적 인간도 어떤 존재야? 그렇죠. 몰개성한 인간이 될 수도 있고 개성적 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몰개성한 인간은 지문에서 뭐라고 했다? 세인이라고 했죠. 개성적 인물을 누구라고 했다? 고유성이라고 한 거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봐봐. 비본래적 삶이라 그랬으니까 고유성은 바꿔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본래적 삶이겠죠.
세인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익명성을 지닌 모든 타인에게 세인의 일원이 된 현 존재는 자신의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래요. 여기까지 됐어. 고유성을 나는 뭐라고 얘기한 거야? 개성이라고 얘기한 거죠. 필기정이 끝났습니까?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고 왜 고1 때 나오냐? 15세에서 25세 사이에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돼요. 그때 형성된 걸로 평생 살아가 사실. 지금 잘 만드셔야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정하시면 돼요. 정하셔서 살아가시는 거야. 내가 평소에 맨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잖아. 내가 누군지 정해라. 내가 누군지 스스로 정해라. 그리고 살아가라.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자 우리 삶의 이유다. 이 지분도 그런 얘기예요, 결국. 자, 그렇다면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돼서 본래적 삶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에 대한 물음표 Q 대답이죠. 이에 대해 사이대고는 뭐라고 했냐? 1번. 죽음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을 한다예요. 죽음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되지? 죽음은 현 존재가 반드시 맞이한다 확실성이고 필연성이죠. 그래서 죽음은 현 존재가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거니까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두 번째, 즉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 내 존재의 내재된 본성과 내재된 특성을 찾는다는 겁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나만의 특성을 찾게 해준다는 거야. 죽음은 필연적이고 내가 결국 마주할 것이고 결국에는 내 안에 내재해 있고 누구도 대체해 줄 수가 없고 따라서 죽음으로써 나의 고유성을 찾아낼 수 있다죠. 그래서 어떻게 죽음을 대처해라? 1. 적극적으로 인식해라. 그럼 어떻게 된다? 2. 내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3. 대체 불가능성을 찾게 된다. 3단계를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죽음과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았다. 자, 대립되는 개념 보이시죠?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것이냐 소극적으로 대면할 것이냐. 소극적으로 대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1. 소극적으로 대면했을 때는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남들과 똑같이 살아버린다는 거야. 불안하니까. 내가 한 얘기랑 똑같죠. 그 얘기야. 이거 되는 사람이 상위 1%, 상위 4%밖에 안 되는 거야. 공부도 똑같고 인생도 똑같아.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번화가에 나가봐요. 모든 사람의 헤어스타일과 모든 사람의 옷이 다 똑같아. 그 얘기야. 몰개성이요. 자기 인생이 없지. 남의 눈에 다 맞춰 살고 있지. 자, 물론 적당한 타협도 있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타협을 한 게 아니야. 내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야지. 자, 그래서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과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외면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 회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5달러.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적극적으로 대면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불안을 느끼고 그럼 어떻게 돼? 회피하게 된다는 거야. 회피.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야. 자, 5달러. 따라 사이되거나 삶의 변화를 위해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아가지 않고 죽음에 대면하여 선취할 것을 요구했다.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 미리 자신을 세움으로써 과거의 비본래적 삶을 반성해야 된다. 다시 볼게요. 자, 어떻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대면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본래적인 삶을 성찰해서 찾아가라. 대체 불가능한 본래적 삶을 가져가라. 구체적인 방법은 뭐다? 반성해라.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 끝나셨으면 구조도 그려봅시다. 선생님, 저 따라와 볼까요? 여기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1단락 주제는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인데 얘를 그냥 끌고 오셔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정리를 해보니까 얘가 좀 재처리가 되는 느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처리를 해봤어요. 자, 중세 인간은 신의 뜻대로 운명대로 사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근대 인간은요, 신의 뜻이 아닌 자유의지로 스스로 살아가는 실존적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이 실존적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세인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 그냥 몰개성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돼? 개성적으로 살아야 돼.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논리 기호가 잡히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현존자가 될 수 있겠냐?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Problem and Solution이라고도 잡아놓을게요. 자, 일단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인식을 하고, 필연적이고 내 스스로가 마주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 존재에 내재된 것을 뭔가를 깨닫게 되고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뭔가를 찾게 된다. 3단락 주제고, 4단락에서 그런데 정보를 이분법적으로 나눈 거야. 자, 죽음을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대립되는 정보 보이시죠? 이런 정보 대칭성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바꿔서 물어보는 선지들이 구성돼서 OX 문제를 내는 거거든. 소극적으로 인식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불안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이 미치겠네? 아유, 그냥 집단 속에서 편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죽음 그따위는 모르겠어 같은 죽음을 회피하게도 되고 세인이 돼버린다는 그런 문제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해결 방법은 뭐냐? 4단락에 이런 해결 방법을 5단락에서 해결해 주는데 어떻게 해라?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변해라. 두 번째는 과거의 비본래적인 자기 자신을 반성 성찰해서 본래적인 자기 자신을 찾아가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필기정리. 자, 고생들 하셨고, 이렇게 재구조가 돼야 되고, 복습 한 번 더 하셔야 돼. 학교 내신 범위일 수도 있겠지만, 내신 범위 이상으로 기본 실력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이게. 인생을 하나의 기대라고 정했어. 자, 봐봐. 얘는 결국에는 역시 자아를 뭐로 정한 거야? 기대라고 정했어요.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기대를 넘어서 기대를 갖게 되는 실존적 존재 방식. 오케이. 인간은 끊임없이 기대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뭐야? 자기 부정에서 새로운 자기 자신으로 나가는 동력이야. 내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병신이 내 자기 자신으로 생각을 한다고 나는. 왜? 그래야 더 나은 내일에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나야. 물론 때때로 쉴 수도 있겠죠. 휴식을 취할 수도 있어. 리트리트를 할 수도 있고 잠깐 쉬었다가 갈 수도 있겠지. 어쨌든 근데 나아가야 되는 거야. 맞잖아.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져야죠,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더 부자가 돼야 돼. 오늘보다 내일 더 영리해지셔야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당연하고. 하지만 삶의 의미를 형성해 나가는 기대와 자유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과 동시에 중지가 된대요. 죽음이 문제인가 그러면? 오른쪽 넘어가봐. 그래서 어떻대? 그러네. 얘는 죽음을 오히려 나쁘게 봤네. 결국 즉 죽음을 어떻게 봤어요? 우연성을 하고 봤어. 필연적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기대와 가능성 그 자체가 나의 실존이고 그 자체가 나의 자아인데 이 자아가 어떻게 돼? 멈추는 이유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 아까 하이데거는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자아를 확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얘는 오히려 자아를 죽음이 스톱해버린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자,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내가 사라지면 죽음의 의미 부여 자체도 안 돼. 주체가 없으니까 의미 부여도 안 되겠죠. 따라서 죽음에 대한 의미 부여는 누가 한다? 타자가 내 죽음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한다는 거야. 실제로 윤동주 자화상 책이요. 그 시절엔 출판도 안 됐고 누구도 몰랐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유는 후대에 누군가가 가치 부여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결국 죽음이라는 거 뭐야? 나에 속하는 거다 속하지 않는 거라고 봤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 정리하면 이제 이거다. 제일 큰 차이점. 죽음은 타자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가 돼. 결국 죽음은 나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죽음은 나와 완전히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와의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실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나의 기대와 가능성을 아예 스톱해버리는, 그래서 필연성이 아닌 우연성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계속해서 4단락, 3단락. 자, 이러한 사르트르 관점은 당연히 대립되고 있죠. 물론 비판을 받는다 한계도 있지만 의의가 있겠죠. 하지만 역적 의의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나에게는 좋은 위로가 될 수가 있는데 고인의 삶은 타자인 나의 시선에서 재구성이 되므로 어떻게 돼? 이를 통해 고인과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살신의 아픔을 극복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리고 사르트르는 실존적 삶을 논하는 데 있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죽음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현재 삶을 주체적으로 인식을 해서 현재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실존하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뭔데? 자, 1. 어떻게? 자유롭게 선택을 해. 그리고 변명 없이 책임을 져. 이게 바로 실존적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필기 정리하십시오. 제가 이 책을 보거나 이 사람들을 아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내 생각하고 지금 너무 똑같아. 내가 어제 오늘 이제 우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야. 그런데 예민해져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잘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어떤 지점에서 예민해지고 어떤 지점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주변에요. 에너지를 깎아먹는 인간을 자꾸 놔두시면 안 돼. 대표적으로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내 에너지 깎아먹어. 맨날 잔소리해. 이노야, 밥 먹고 다니니? 먹겠지. 내가 내 나이 먹고 뭐 밥 먹는 게 대수예요. 이노야, 차 조심해라. 내가 나이 42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아직도 내가 애긴 거야. 차 조심해라. 엄마 말 다 맞아. 엄마 말 다 맞는데 엄마랑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내가 3살 먹은 애가 돼 있어요. 우리 엄마 눈에는 아직도 3살 먹은 애겠지. 그 얘기야. 나도 하나의 성인으로서 엄마의 아들이 아닌 3살 먹은 애가 아닌 엄마가 내가 젖먹이 때부터 키워가지고 지금까지 키웠던 내가 아닌 내가 있거든. 베이노가 있거든. 그럼 베이노는 어떤 베이노냐? 이제는 완벽하게 국어 강사 베이노야. 그럼 어떤 국어 강사가 돼야 되지? 어떤 학생이 되실래요? 어떤 어른이 되실래요? 어떤 남성이 되실래요? 라고 했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게 문제라고요. 내 인생이 없잖아. 선생님, 안 살아봤는데요? 변명하지 말라니까. 변명하지 말라고. 변명하지 마. 니네가 자유롭게 선택해, 니네 인생을. 그리고 후회나 변명하지 말고 책임져.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게 인생이라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건 나는 너무나 싫어. 왜? 자꾸 나를 끌어당기고 내 에너지를 쓰게 만드니까. 얘들아, 다 같이 100m로 다 같이 달려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뒷사람이 나를 밀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내가 밀기도 하면서 서로 시너지가 나는데 한 새끼는 뒤로 가, 한 새끼는 앞으로 가, 한 새끼는 저쪽으로 가. 엉키고 설켜가지고 그 못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 하시라고? 자유롭게 인생을 선택하시고 후회나 변명 없이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시라. 그게 당신들의 인생이고 그게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야.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조선 왕조에서 태어났지 평생 죽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인생인 거야.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났으면은 어버이 수령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야 되는 목숨인 거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다? 남들 사는 대로 똑같은 세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발휘하여 인생을 선택하시고 후회나 변명 없이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아시겠어? 그렇게 살지 않아 생긴 문제라는 거야. 모든 문제가. 왜 이렇게 열멸토하냐? 이 사회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문제가 여기 해법이 나와 있다고. 고의를 위해서 평가원에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면 치열하게 고민해서 대안 내놓으십시오. 얼마든지 존중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셔도 돼.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올해 시험지를 분석하면서 너무 좋았던 이유가 뭐냐? 이런 교훈이 내한테, 내 스스로한테, 나한테 주는 울림이 있었고 이 울림을 잘 해석해내는 것이 국어 강사로서의 내 역할이고 학생으로서 이 지문을 보는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또 나름대로 곱씹어볼 수 있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바로 내 역할이라고. 좀 뭔가 전해졌길 바랍니다.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냐? 기대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우리 인간은 자기 부정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확립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하이데거와 사르트르, 하이데거가 명시적이지 않지만 대립되는 포인트를 짚어놨는데 죽음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자아 속에 있다라고 했지만 사르트르는 자아와 분리돼서 외부에 있다고 얘기를 했고 죽음에 대한 의미는 내부에 있으니까 당연히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사르트르는 타자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사르트르는 너무나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뭔가 한계도 있었겠지만 의의는 뭐겠냐? 어쨌든 인생에 대한 의의를 이렇게 정했다는 거야.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을 해라. 그리고 후회나 변명하지 말고 책임을 져라. 이게 너무나 정답이야, 여러분. 인생이 뭐냐?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후회나 변명하지 말고 책임을 지시라. 이게 지나놓고 보잖아요. 이제 우리 누나는 의사야. 그런데 지금 뭐 조카를 키워야 되기도 하지만은 그 의사로서에 대한 직업에 대한 만족도 상당히 낮고요. 인생에 대해서도 여전히 회의적이고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 왜 그러냐? 우리 누나를 계속 엄마가 하나하나 다 키웠어요. 저는 거의 방임이었어. 우리 누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쫙 가다가 우리 어머니가 의사 출신이 아니니까 이제 보통 의사들이 언제쯤 딱 한계에 부딪히냐면 인턴 할 때, 레지던트 할 때 엄청나게 힘들고 과 선택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인맥도 많이 작용하고 그러면서 그때 되게 많이 현타를 겪거든. 근데 우리 집안이 그때 약간 좀 힘들었을 때야. 그러니까 우리 누나 더 힘들었나 봐. 그래서 평생을 부모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 살았는데 당장 지금은 폐과된 소아과를 선택을 했고요. 그런 선택들부터 우리 누나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어떤 좀 불안, 안 좋았던 뭔가 그런 게 생겨났나 봐요. 그래.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을 안 하니까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남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결해줘, 여러분?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선택해서 후회나 변명 없이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요. 잘 느끼셔야 돼. 왜냐면 여러분의 잘못이 있고 부모님의 잘못일 수도 있겠으나 결국 여러분이 책임을 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슬슬 여러분이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후회나 변명 없이 책임지고 살아가.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인간들을 놔둬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이런 인간들 안 놔두면 내가 자꾸 이렇게 살아야 되기 위해서 자꾸 에너지를 써요. 그거야. 좋은 대학을 왜 가야 되냐? 좋은 직장을 왜 구해야 되냐?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희소한 기회는 선발과 평가를 받은 누구한테 줄 수밖에 없고, 그럼 내가 원하는 집단 속에, 내가 원하는 주변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싶으려면 그만한 평가를 받고 선발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돼. 필기 끝나셨고 그러면 답은 너무나 쉽게 잘하실 겁니다. 자, 16번. 자, 16번 문제는 항상 어떤 문제라고 그랬었죠? 주제와 구조를 묻는다. 자, 특히 구조를 묻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문이 어떤 느낌으로 간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가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있으면 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자체도 없죠. 개념의 의미 변화도 없습니다. 2번 선지, 묻고 답한다. 자, 아까 가에는 있었던 것 같고요. 3번, 특정 철학자 둘 다죠. 그리고 한 개는 나에서만 있었죠. 역사적 인물의 삶을 분석하진 않았죠. 정답 5번 끝이라고. 모두 뭐야? 특정 개념, 즉 실존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가는 현 존재로. 나에서는 뭐라 그랬냐? 사르트르 인생에 대한 것으로 정의를 했고 정답은 5번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됐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정리하시고. 자, 그럼 가히 현존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관펜으로 현존체험을 쳐볼게요. 현존제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불안을 느끼게 된대. 아까 몇 달락이 나왔던 내용이었죠? 3달락. 그런데 좀 더 엄밀하게는 뭐야?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어떻게? 그렇죠. 소극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래, 3달락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 소극적 인식을 하면 불안을 느끼게 된다. 맞잖아. 4달락인가? 4달락이네요. 소극적 인식은 4달락. 그래서 4달락 내용 가지고 만든 게 보이실 거고, 현존제는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래적 삶을 살아간다.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죽음을 은폐하는 건 뭐야? 4달락에 나와 있는 소극적 인식이죠. 하지 않고니까 3달락이죠. 3달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 1. 죽음을 적극적으로 인식해. 그러면 2. 어떻게 돼? 존재, 내재된 존재를 인식해. 그럼 3단계 어떻게 돼? 대체 불가능성을 깨달아.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죠? 그 얘기야. 요즘은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니까 구조를 묻는 거야. 근데 내용으로 보면은 뭔가 이상한데 뭔지를 몰라. 구조를 봐야 돼. 잘 봐. 인식하기 위해지. 위에 앞에 들어오는 건 목적이야, 원인이야. 그래. 우리는 먹기 위해 살았어. 먹기 위해 공부했어. 앞쪽이 뭐야? 목적이죠. 뒤쪽은 뭐야? 수단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목적이니? 따라와봐. 우리 삶이 유한하다는 걸 인식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수단이야? 우리의 목적은 뭐야? 삶이 유한하다는 걸 인식하는 거야. 그걸 바탕으로 실존을 하는 거야. 후자잖아. 이해됐어? 즉 정리하면 삶이 유한하다는 죽음에 대한 적극적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존재, 현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됐니? 이해됐어? 그러니까 목적이 현 존재 인식이지 삶이 유한하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 삶이 유한하다는 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니까? 이해됐니? 수단과 목적을 뒤집어 놨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정리하면 저 따라오겠습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건 인식은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 수단이라고. 따라서 정답 2번으로 설계됐던 문제야. 그러니까 구조를 안 잡잖아? 헷갈린다니까. 내용 정리가 안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 자, 필기 잘 하시고. 필기 하세요. 잠깐만 여기 한 10초씩만 좀 잡아주세요. 18번. 가나를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을 비교해서 이해해보자. 가나를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 자, 기억 세인이요. 니은은 타자요. 자, 세인은 뭐라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존재들이야?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몰개성한 인간들. 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죽음을 소극적으로 인식하면. 타자는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죠. 자, 그걸 찾는 거야, 얘들아. 1, 2, 3, 4번이 뭐가 틀렸는지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찾아. 2번이죠. 죽음을 소극적으로 인식해서 어떻게든 나중에 회피하게 되지. 2번 끝이죠. 그러면 됐어. 정보를 찾으라고, 주제를 찾으라고, 정답을 찾으라고 자꾸 틀린 거 찾고 있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정답을 찾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분석을 해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짐을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정답이 되는 사고가 확립되면 언제쯤? 오늘 밤이나 내일쯤 확립이 되셨겠죠. 그럼 복습하시면서 정답 확립이 됐다고 느끼시면 그때쯤 틀린 선지가 왜 틀렸는지 그때 하시는 거야. 이해됐어? 순서별로 할 일들이 정해져 있는 거다. 자, 넘어가서 19번. 나의 사르트르 관점에서 야스퍼스를 비판한다. 자,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튀어나오셔가지고 자신 각자 의견을 얘기한다면 뭐 하셔야 돼? 비교, 대조, 표 그리시는 게 가장 빠르고, 왜 그러냐면 내용일치로 적당히 뭉개서 풀면 피곤도는 덜 하지만 정보량이 터지나 킬러에서는 아주 그냥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연습을 해서 피지컬을 키워놓으시고 체력을 길러놓으셔야죠. 여러분,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 아침에 나는 뛰는 게 너무 좋다. 30분 동안. 없어. 근데 나는 맨날 운동하거든. 좋아서 할 경우가 있나? 거의 없어요. 왜? 뭐 뛰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 헬스가 재밌겠어? 얘들아? 씨발 맨날 뭐, 야, 뭐 재밌어 보이냐? 야, 뭐 재밌어 보여 혹시? 헬스 하고 있으면 재밌어 보이니? 왜 하겠니? 국어 강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체력을 버티기 위해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인생을 더 똑바로 살기 위해서.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져야 내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생이 테마가 있어야 돼. 컨셉이 있어야 돼. 캐릭터가 있어야 돼. 내가 누군지가 있어야 돼. 없어. 병신이에요, 그냥. 병신, 진짜. 뭐하러 살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러분 자아가 확립이 딱 돼야 돼. 성찰 고민 끝에.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수행하고 시행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이렇게 살아도 괴롭고 저렇게 살아도 괴로워.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형편없고 저렇게 살아도 형편없어. 그럼 조금이라도 괜찮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고, 그 과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럼 이 사람들이 각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죽음은 나와 함께 변한다. 와, 끝났다, 야. 저 따라오세요. 죽음에 대한 견해인데, 선생님 저 따라올게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첫 번째, 하이데거. 두 번째, 사르트르. 세 번째, 누구? 야스퍼스? 자, 봐. 다 공통점은 뭐냐? 죽음에 대한 견해야. 근데 죽음에 대한 견해가 하이데거는 뭐였냐면요. 필연적인 것이고, 얘는 우연적인 것이고, 우리의 내재된 것이고, 외부가 결정하시는 거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고, 타자가 의미 부여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떻다? 관점에 따라 변한다요. 죽음에 대해. 그러니까 유연한 거죠.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더 다른 뭔가가 될 수 있겠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핵심 주제인 죽음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핵심 정보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 자신이 없고 실력이 없으니까 자꾸 세부 정보를 계속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뭔가 비비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런 잔챙이 공부법으로는, 그런 잔잔바리 운동법으로는 절대로 몸도 못 키우고 정신도 못 키워. 그냥 눈치나 보는 개 족밥이 돼요. 미안해, 욕 좀 그만할게. 그냥 눈치만 보는 비실비실 비리비리가 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야스퍼스는 죽음과 나와 변한다고 말하며 죽음에 대한 태도가 고정적이지 않다. 오케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죽음은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어떻게? 고정적이지 않아.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자, 1번. 전자의 죽음은 무의미하게 만드는 허망할 즉 보편적 객관적인 사실이면 그러나, 근데 후자의 죽음은 어때? 주관적이래. 의미를 판단해 찬다운 자기는 실존할 수 있게 된대. 그럼 당연히 두 번째로 나가야 되겠죠. 1번.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므로,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다.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실존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게 뭔 얘기야, 이건? 지금 내용을 섞어놓은 것 같은데. 죽음을 삶의 일부분이 아니다. 즉 나와 괴리되어 있다라고 본 거는 누구 얘기야? 사르트르 관점이긴 한데, 죽음을 맞이해야만 실존의 얘기가 된다라는 거는 누구였어? 하이데거 얘기였던 것 같다. 자, 2번. 죽음은 나와 상관없이 차주할 우연적 사실이므로. 그렇죠. 이거 사르트르 얘기죠.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판단할 수 없고 누가 판단할 수 있다? 타자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정확하게 누구 얘기다? 사르트르 얘기죠. 정확하게. 사르트르 관점에서 비판해라. 2번이겠네. 정답 2번 끝. 됐습니까? 봐봐. 저 따라와봐. 사르트르 뭐라 그랬어? 죽음은 우연이다. 외부에 있으며 타자가 의미 부여한다. 이게 2번 선지 끝이잖아. 이해됐니? 표 그리라고. 깔끔하게 답 나온다고. 왜? 분류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바꿔 쓰고 얘를 이렇게 바꿔 쓰고 얘를 이렇게 바꿔 쓰면서 오답 선지를 설계하기 때문에 바꿔 쓰는 핵심 아이디어들이 표 처리를 쳐서 깔끔하게 보이신다는 거야.
능력도 좀 갖추시. 아시겠어? 다른 이후 이거 누구 얘기냐 지금? 하이데거 얘기하거든. 그래서 인생의 유한성을 바꿔 얘기하면 뭐죠? 죽음. 자, 그런데 봐. 죽음에 대해 소극적으로 인식했어? 적극적으로 인식했어? 적극적으로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개성을 깨닫고 본성을 향해서 살아간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삶에 적용을 했죠. 다른 사람들을 따랐다? 이거는 기억 세인이죠.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이 뭔지 생각을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자기 부정을 통해서 뭐 했어? 자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면서 가치도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 소설을 쓰자라고 이제 자아를 확립했죠. 자, 1번. 하이데거는 인생 유한성에 대해 생각해봤어. 어떤 현재로 내가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지 않는 상태다. 그렇지. 인생에 대해서 유한성을 생각해보지 없었으니까 해방되지 않은 상태 맞죠? 인식을 해야, 적극적으로 인식을 해야 해방 시작이잖아.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을 무심코 따라갔다. 세인. 정확하게 읽어냈죠, 우리가. 3번 선지.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잠깐만. 그렇지. 사르트르 생각이죠.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는 거. 그거 어딨냐? 여기 있는데.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어딨어? 여기 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삶의 삶을 가치 있게 기억해준다. 사르트르 맞죠? 하이데거 사르트르는 모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 그게 바로 그래 주제. 실존. 오케이. 정답은 5번 되겠네요. 하이데거 사르트르 모두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살아야 되겠다는 거는 하이데거였잖아. 사르트르는 죽음과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됐습니까? 이유를 쓰자. 사르트르는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과 구분돼야 되니까. 죽음은 타인이 의미 부여하니까.